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엄마 JJ맘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대출을 많이 일으킨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게 된 이유와 또 집을 사게 된 과정과 그리고 집을 구매하고 3년이 지나고 났었을 때 지금 시점의 제 느낌 또 결론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미국에서도 그 주어진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좀 빠듯했기 때문에 큰 저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저희는 이제 살 집을 구해야 됐는데 한국의 주거 형태는 크게 월세, 전세, 매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큰 보증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월세를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지인분의 부모님께서 이제 해외로 한 장기간 3년 정도 이제 거주를 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그 집을 대신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지만 조금씩 월세를 드리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입주를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첫 집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처음에 정착했을 때는 그렇게 부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용하시던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돈이 들지 않아서 큰 장점으로 꼽았어요. 그런데 해외에 가셨던 그 지인의 부모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시는데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이제 상의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지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편찮으신 몸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요양을 하시는 것보다는 살고 계셨던 그 집에서 요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하에 남편과 부랴부랴 이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그 집에 살게 된 지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사이에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정말 그 집주인과 모르는 사이였으면 그 개인사를 떠나서 저희는 그 집에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지불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집을 알아보게 되는데 이걸 전세로 가야 될까 아니면 매매로 가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월세로 가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혼자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동네가 너무 좋아. 나는 이 동네에서 떠나고 싶지 않고 이 동네에서 아이의 교육을 마치겠다. 그만큼 우리 동네가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집을 이제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집을 사려고 하니까 정말 대출을 있는 대로 다 알아보고 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 그 매매가에 딱 맞는 금액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집을 산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이 집에 살면서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신혼 초에도 단칸방에서 살았지, 뉴욕에서도 또 거실 하나에 방 하나 있는 원베드에 살았지. 비록 내가 은행에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산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족을 하면서 이 집에 지내게 되고 그분들께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집을 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집은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은 상태에서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막다른 길에 서게 되니까 거주할 곳이 없어지게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실행해서 이 집을 사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알았어요. 이 동네는 예전부터 오르지 않았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도 없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집을 사게 된 거잖아요. 남편이 조금 만류했어요. 여기 차라리 저 옆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그때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곳의 인프라, 그러니까 상권, 뭐 학군,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여기가 우수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곳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옆에 그 새 아파트가 미친 듯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우겨가지고 이 집을 사게 됐는데, 남편이 원했던 저 집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집값은 오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집을 사게 된 건데, 막상 다른 집이,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이 가격이 오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안 오르지? 막 이러면서 제 결정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계속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저희 집을 내놓겠다. 나는 다시 이 집을 팔고 전세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데 이자를 내는 만큼이라도 조금 집값이 조금 오르면 좋겠지만, 집값은 보합세인 상태에서 저는 계속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손해를 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월세살이지 월세살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계속 매매를 하겠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전세를 살게 되면 내가 전세금 대출 80%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원금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만 납부하게 되니까 제가 느꼈을 때, 체감했을 때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이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왜 이 집을 샀을까? 막 이렇게 막 자괴감에 빠져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네 집값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집값의 변동이 한 10년 동안 없었던 동네였거든요. 갑자기 투자 열풍이 생긴 건지 아니면 지역 주변에 호재가 반영된 건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크진 않지만 여기 지금 올랐어요. 그때 팔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하고 다행히 기다림의 보람, 기다림의 수확이 좀 커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집을 구매하지 않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인구는 줄어들고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대는데 집값이 더 이상 오르는 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거품일 것이고 언젠간 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 집 마련을 계속 미루는 주변에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그래도 내 집이 있으니 좋더라.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 속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유지만 돼도 내가 거주의 그 편안함, 거주의 안락함이 있잖아요. 계속 2년마다 이사 다녀야 될 집을 찾아다녀야 되고, 또 뭐 집주인이 그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내 공간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내 거주의 목적으로는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권유를 하고 있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어느 순간 조정이 오긴 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항상 그런 선택을 미루셨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그 시장 흐름을 파악하셔서 내가 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을 해 놓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사실 근데 조금 무모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적은 투자금으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사고,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그 상환해야 될 이자와 원금이 좀 굉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매달 내야 되는 이자와 원금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감당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내가 얻는 안락감과 편안함,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은 상쇄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나머지 부분에서 절약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고요. 결과가 좋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내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면
내 거주의 안락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려봅니다. 그렇다고 적은 돈으로 무리한 대출은 정말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우스푸어가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빚을 활용해서 집을 구매하는 것도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